오메가3를 하루에 5알을 먹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컴퓨터를 한 1시간 하고 나면 1시간 눈을 감고 있었어야 됐어요. 아니면 인공 눈물을 한 5분에 한 번씩 넣어야 했다거나. 그날에 저녁 때쯤이면 눈 편안하게 잠 잤던 것 같아요. 코코넛 오일에 구워서 먹으면 되게 빵 맛이 나요. 빵 맛이요? 네. 그거는 한 4-5개씩 막 먹고 그렇게. 우와. 지금부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영양제입니다. 아, 네. 사실 우리가 음식만으로도 이런 충분한 영양을 먹는 게 쉽지가 않고 각자마다 어떤 결핍이 있을 때는 저는 보완하는 게 충분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영양제에서 혹시 권장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많은 영양제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뭐 좋다는 영양제도 많고 하지만 하나만 딱 꼽는다고 한다면 마그네슘인 것 같아요. 오, 마그네슘이요? 네. 왜요? 건강상의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부족했던 거가 충분한 양의 미네랄을 먹지 않는다는 걸 많이 봤었어요. 뭐 나트륨도 미네랄 중 하나겠지만 그래서 소금물 드신 분들이 많이 효과를 느끼고 하신 것 같은데, 그와 더불어서 마그네슘 섭취가 정말 적다는 거를 컨텐츠를 만들고 하면서 통계 자료로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종종 권장 드렸을 때 가장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고 추천해주신 뭐 마그네슘 먹고 나서 좋아졌다는 얘기 정말 많이 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비타민 B도 있고 뭐 밀크시슬 같은 것도 좋고 오메가3도 좋고 하겠지만 마그네슘을 많이 권장드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추천드리는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잠시 여쭤볼 게 네. 마그네슘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어떤 마그네슘 권장하세요? 마그네슘 종류가 참 많다는 거를 알기 어렵잖아요. 네.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산화마그네슘도 있고 말레이트도 있고 시트라메이트도 있고 글리시네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딱 하나 꼽는다면 글리시네이트를 많이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왜요? 꼭 글리시네이트를 드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목적에 따라도 다르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어려운 얘기 다 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변비를 개선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산화마그네슘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 지금 이 대화의 주제가 만성피로를 해결하고 건강상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면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이 대부분 설사를 유발하거나 그런 위험도 좀 적은 걸로 저는 공부를 했었고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고 전반적인 이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뭐 말레이트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마그네슘마다 어떤 건 이것만 좋고 이거는 얘만 좋고 그런 게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부작용이 없고 먹었을 때 저는 왜 설사가 나오죠? 라는 이야기를 안 하실 수 있는 거 안전한 거를 추천드리면 글리시네이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마그네슘 섭취를 결심했을 때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각 종류별로 어떤 상황에 추천되고 또 어떤 것들이 리스크가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판단하시라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뭐 다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콘텐츠를 통해서 학습하시면 조금 더 쉽게 찾아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다음으로 추천하는 게 하나 더 있다면 뭘까요? 오메가3를 많이 말씀드려요. 오메가3. 왜요? 저는 제 콘텐츠를 만들면서 항상 제가 좋아졌던 걸 토대로 이야기 드리는 편인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저는 안구 건조증이 정말 심했거든요. 눈이 거의 식단을 바꾸기 전에는 컴퓨터를 한 1시간 하고 나면 1시간 눈을 감고 있었어야 됐어요. 아니면 인공 눈물을 한 5분에 한 번씩 넣어야 했다거나. 네. 정말 심했는데 그거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그랬었어요. 그래서 눈에 염증도 많이 났었고 눈물 샘을 막는 그런 시술도 받는 게 어떻겠느냐고 많이 말씀 주셨는데 받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심했는데 오메가3를 하루에 원래 안 먹거나 먹는다고 하면 한 알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어느 날은 오메가3를 하루에 5알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나 용량 얼마짜리예요? 1040mg 정도. 1040? 네. 1000으로 잡으면 5g이네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뭐 인공 눈물이든 어떤 눈물을 많이 나오게 해주는 안약이든 그런 것들을 했을 때도 해결되지 않던 것들이 그냥 다 없어졌거든요. 오메가3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선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딱 띄었던 게 안구 건조증이 없어진 거였고, 그래서 용량을
하나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보통 그렇죠. 그것도 잘 안 네. 먹거나 맞아요. 건너뛰거나 하는데 맞아요. 오메가3 메가도스네요. 아, 그쵸. 메가도스죠. 네. 비타민C도 뭐 좋지만 오메가3도 많이 권장되는 편이에요. 와, 괜찮다. 네. 저는 보통 하루에 한 2알 정도 먹거든요. 그 그 1g짜리. 네. 우리가 보통 RDA라고 하거나 이런 권장량을 얘기하는 것들은 네. 결핍을 막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용량으로 뭐랄까 이렇게 안전 보수적으로 측정되는 맞아요. 값이 대부분이라서 사실 넉넉하게 먹었을 때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고 결핍을 막을 수 있는 걸 넘어서서의 효용이 있을 수도 있죠. 보시는 분들이 또 궁금할 것 같은 게 네. 그 서울님이 드시는 오메가3 영양제는 어느 제품인가일 것 같아요. 저는 제 영상 그 채널 가셔서도 볼 수 있지만 네. 스포츠 리서치 거 먹고 있어요. 그 통에 담긴 거. 네, 개별 포장된 거 아닌 거 먹는데 그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성비가 일단 너무 좋고 3패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 질문 주시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루에 3알에서 5알까지도 먹기도 하거든요. 네. 네, 오늘 눈이 건조한 것 같아요. 그러면 4알, 5알 먹기도 하고 그러면은 대부분 해결돼요. 네. 아, 진짜요? 드시고 나서 몇 시간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아니면 하루 정도 이렇게 뭐 지났을 때 반응이 나와요? 관찰해보진 못했지만 그날에 저녁 때쯤이면 눈 편안하게 잤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와, 이건 또 신기하다.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눈 관련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안구 건강이 요즘 좀 떨어지는 분들은 한번 오메가3 영양제 좋은 거 한번 충분히 드셔보시고 한번 반응 보시면서 이게 어떤 효험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오메가3의 가장 대표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혈행 개선이잖아요. 그렇죠. 혈액순환 개선, 염증 완화. 그런데 사실 그 예전에 저희가 이형훈 원장님 인터뷰 출연했을 때도 막상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눈이라는 장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서 직접 바로 앞에서 그냥 비침습적으로 볼 수 있는 되게 하나의 장기다. 그리고 거기 혈관 엄청 많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나 혈관 문제 있으면 눈에 바로 나타난다. 또 저도 개인으로 느끼는 게 저는 지금 젊고 운동량이 많고 건강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일어났을 때 증상 중 하나가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눈이 갑자기 이렇게 노안이 오면 이런 느낌일까 들 정도로 눈이 엄청 이렇게 침침해져요. 되게 피곤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눈에 있는 혈관으로도 그런 고당분의 상태가 됐을 때 일어나는데 오메가3가 뭔가 거기서 혈행이나 염증적으로 뭔가 개선하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영양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마그네슘, 오메가3 한 가지만 더 추천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 꼽으면 네. 비타민 B예요. 네. 비타민 B군? 네, B군. 1부터 10이 다 들어있는 거를 저는 먹는데 네. 그게 딱 만성 피로, 그러니까 피로하신 분들한테 좋다는 건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긴 해요. 네. 뭐 오마비라고 해서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 이렇게 묶어서 알고 계신 분도 많은 것 같고 네. 그래서 비타민 B군이 가장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는 영양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피로가 없어지거나 내가 뭐 밥 먹고 나서 피곤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오마비, 오메가3 영양제, 그리고 마그네슘, 뭐 굳이 추천한다면 이제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또 말레이트도 가능할 것 같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B군. 그렇죠. 비타민 B군은 또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시중에 사실 그런 제품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좋은 걸 고르는 게 좀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어렵잖아요. 영양제가 너무 많은데 뭐 하나하나 성분표 다 보기도 좀 힘들고 네. 그래서 그냥 많이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은 좋은 회사를 하나 알아두시고 거기에서 만드는 것을 조금 믿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분별해서 어떤 성분이 많고 어떤 성분이 적으니까 이거 따져서 이거 먹고 얘도 이렇게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결국 항상 생각하는 게 진입장벽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많은 공부량을 추가하는 것보다 내가 믿을만한 회사나 믿을만한 사람이 먹고 있는 거, 만들고 있는 거를 따라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고 그냥 적당히 먹으면서 반응 확인해라. 그쵸. 네, 좋아요. 혹시나 여기서 제가 홍보를 하나 깨알같이 하자면 제가 먹는 영양제가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제가 올해 1월부터 보내고 있는 슈퍼파워 레터, 이 건강 뉴스레터에서 제가 먹는 영양제가 무엇인지 왜 그걸 먹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만간 보내드릴 겁니다.
혹시나 이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시다면 레터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콘텐츠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정보들 매주 2편씩 보내고 있으니까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터 구독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저 하고 있어요. 네. 혹시 레터 어때요? 제가 일방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네. 피드백을 못 받고 있어서요. 조만간 설문을 한번 보내는데 네.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레터를 만들게 된 그 스토리를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그 30분짜리 영상에서. 네. 그걸 봤을 때 너무 공감이 됐어요. 뭐가 공감이 됐냐면 유튜브에서는 말하기 좀 어려울 수 있고 다 전달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조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나만 관심이 많아서 막 길게 네. 얘기하고 싶은 거. 네. 맞아. 저도 그런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너무 공감이 돼서 뉴스레터를 항상 매번 보는데 진짜 유튜브에서는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건식 사우나 이런 네. 것들 저는 건식 사우나 매일 하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이것을 유튜브로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뭔가 촬영하기도 되게 힘들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사우나 내에서. 근데 그거 얼마나 좋은지를 받아볼 수 있어서 저는 유용하게 보고 있어요. 그때 그 편이 그 전국에 있는 사우나 리스트 추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그런 것도 어려운 게 이게 콘텐츠로 내가 이런 공간들을 보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유튜브로 제가 리스트를 되게 엄청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걸 내가 다 가본 게 아니니까 보증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렇다고 내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런 데이 좋다고 합니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또 누군가 보기에는 광고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런 정보들을 막 가감없이 막 보낼 수 있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르르 재밌게. 네. 저도 그거 보면 그 뉴스레터 항상 읽으면서 나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좋습니다. 나중에 서울님의 뉴스레터도 보게 될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1부에서 얘기할 때 네. 그 주식으로 먹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고기였는데 네. 고기는 보통 어떻게 사세요? 고기는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집에서 조리해서 먹어요. 고를 때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사실 모든 고기 종류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가능하다면 자유방목해서 뭐 소고기를 예를 들면 목초를 먹여서 키운 뭐 곡류를 너무 많이 먹이지 않은 그런 소를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오메가3 이야기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 목초 먹고 자력이 뛰어르면서 자란 소들은 지방 자체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권장드리죠. 네, 목초 먹인 소. 사실 소가 아닌 다른 가축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먹었을 음식을 먹이는 게 더 쉽지 않고 아마 곡물 비육일 가능성이 좀 옥수수나 이렇게 그런 것들 기반의 사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소가 목초 먹인 것들이 또 이런 호주나 이런 데 많으니까 맞아요. 건강면이 있죠. 네. 그리고 반추동물 중에서도 뭔가 소가 가진 그 특성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위가 4개나 있고 미생물들이 소화를 엄청나게 해내는 다른 동물도 풀을 먹긴 하지만 소가 또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 전체 어떤 음식 생태계에서 되게 큰 것 같긴 해서 이게 어떤 신념이나 뭐 철학과 별개로 그래서 전 그거에 저 또 똑같은 생각인데 근데 중요한 건 또 가격일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가성비 좋은 몰 같은 거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소고기 하면 보통 비싸다는 인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정말 많이 찾아봤었고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좋은 제 기준에 부합하는 좋은 소고기를 판매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광고처럼 생각하실까 봐 조금 조심스럽게 되는데 이거 광고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냥 제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리니까 네. 저는 엉파라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 거기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엉파 가성비가 좋죠. 네. 맞아. 참고로 엉파는 저희 구독자 대상으로 한동안이죠. 몇 년 동안 그 할인 코드가 있었는데 최근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요즘에 환율이랑 이런 게 너무 올라서 네. 더 이상 그 저희가 이렇게 할인 낮추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엉파 말고 또 있으세요? 주로 엉파에서 사고 쭌미트. 쭌미트? 네, 쭌미트라고 그냥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는데 거기에는 되게 다양한 뭐 부속물들, 소 부속물, 내장육 그런 것도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뭐 수입 국산 다 있어요? 저는 호주산만 봤는데 국산도 있는지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서울님은 호주산만 거의 먹어요? 거의 그래요. 네. 쭌미트, 엉파 혹시 하나 더 있습니까? 미트 매니저라고 미트 있어요. 매니저? 네. 좋습니다. 세 가지 꿀팁인데 그
세 가지를 자주 이용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엉파고 자주 브랜드명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광고인가요? 말씀을 많이 주셔서 그냥 이야기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준을 계속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진짜 여기서 한번 가격이랑 보시고 또 그런 상세 페이지에 있는 설명 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는 거 맞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고기라고 얘기하면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이 고기가 또 어떤 근육의 고기도 있고 내장육이나 이런 결합 조직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이쪽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그냥 살코기만 먹는 건 좀 한계가 크다. 그래서 사실 내장육도 충분히 먹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전통적 영역에서는 되게 터부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보세요? 전통적 이야기를 먼저 살짝 짚고 넘어가면 내장육. 네. 내장육에는 퓨린이 많기 때문에 요산 수치를 올려서 통풍을 유발할 수 있다. 사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그게 항상 말이 항상 길어지죠. 너무 많이 먹으면 맞는 얘기가 맞고 당분과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상태에서 내장육도 많이 먹게 되면 그 말이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안 좋은 거를 조금 안 좋다기보다는 사람 몸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를 줄이고 내장육을 충분히 드시는 건 건강상의 이점이 많다고 이야기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잘 안 듣게 되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과하다는 게 네. 얼마나 과한지가 사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정상적 맥락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먹으면서 그렇게 먹었을 때 문제될 여지가 적다. 그렇죠.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이런 인류학적 어떤 인사이트 문헌들, 인용들 보면 원시 부족들은 고기를 구했을 때 사실 내장육이나 지방이 많은 부위들 있잖아요. 거길 먼저 먹는다라는 게 되게 항상 나와요. 그렇죠. 지금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 동물들을 준다. 근데 그 내장육 같은 건 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혹시 어떻게 드세요? 가장 자주 해먹는 방식은 구워서 먹어요. 그냥 구워 먹어요? 네. 간도 드세요? 간도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네. 계속 의식적으로 먹으려고는 해요. 몸에 참 좋은 거 맞는데 먹기가 좀 뻑뻑해서. 맞아요. 간 맛있게 먹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라이프 러버라고. 라이프 러버? 네. 처음 들어봤어요. 다이어트 주한님이라고 계시는데. 주한님이요? 네. 그분께서 운영하시는 그 간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봐야겠다. 달라요, 간이? 네, 그게 호주산은 아니지만 간을 여러 가지를 많이 먹어봤는데 그 코코넛 오일에 구워서 먹으면 되게 빵 맛이 나요. 빵 맛이요? 네, 진짜 부드럽고 이거는 저는 간 먹어도 2-3개 정도밖에 못 먹는데 그거는 한 4-5개씩 막 먹고 그렇게. 우와. 네. 그럼 마지막 포인트까지 해서 라이프 러버. 그쵸. 네. 오케이. 자, 광고 하나도 없었고 순수한 제안이니까 네.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광고 아닙니다. 이런 정보 너무 좋아요.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이겁니다. 네. 우리 아까 1부에서 아침 루틴 중에서 소금을 마시는 거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 건강 챙기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게 그 소금을 먹기, 그리고 그 공복에 올리브 마시기, 네. 그리고 레몬즙 뭐 드시는 분도 있고. 네. 버터, 맞아. 서울님 버터도 아침에 공복에 추천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4가지를 한다고 쳐볼게요. 네. 이걸 다 한다 했을 때 네.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가? 또는 다 해도 되는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다 해도 되는가? 네. 짚고 넘어가면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하거든요. 네. 필요할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소금물만 마셨는데 너무 허하다. 그러면 조그만 그 접시에다가 기버터든 앵커버터든 이렇게 썰어서 네. 몇 그램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충분히 먹고 싶은 만큼 먹으니까 네. 썰어서 두고 그 위에다가 소금을 탁탁 뿌려요. 네. 짭짤하게.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뭐 위에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올리브유를 곁들인 뭐 캐피어 요거트를 같이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다 먹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한 번에? 네. 느끼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정말 안 느끼고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요? 네. 이렇게 먹는데 뭐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순서를 나눠서 한다면 그렇죠. 좀 나눠서 하면 가장 위장에 부담이 적은 소금물을 먼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소금을 먼저 마시고 따뜻하게. 네, 따뜻하게 마시고
대부분 이 저지방 식단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지방대사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버터를 드시는 것보다도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걸 드시는 것보다도 불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를 드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내가 괜찮다 그러면 바로 버터를 저처럼 드셔도 되고 이건 선택에 맡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빈속에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는 식초물이나 레몬즙 레몬수 같은 것들을 드시면 조금 더 위장이 쓰리거나 할 염려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굳이 완전한 그 식사 이후가 아니고 이런 루틴 뒤에다가 그런 식초나 레몬을 넣어도 괜찮겠네요. 맞아요. 근데 버터는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버터를 어떻게 그냥 그렇게 먹어? 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안내하세요? 맞아요. 드셨을 때 반응이 정말 다양한데 버터를 소금 쳐서 탁탁 쳐서 드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와 진짜 버터 좋아하는데 참았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라고 말씀 주시기도 함과 동시에 먹었는데 너무 느끼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버터 양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왜냐면 평소에 지방을 많이 안 드셔온 분들은 어떤 기름에 대한 맛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것 같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소금을 조금 더 치는 거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버터를 굳이 막 드시는 것보다도 결국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공복에 부담 없이 속을 좀 채우고 싶은데 인슐린은 덜 건드리고 싶어. 에너지는 좀 내고 싶어. 그렇죠. 그분들에게 권장드리는 게 공복 버터라서 만약에 나는 그런 니즈가 따로 없다 싶으시면 그냥 평소에 좋은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긴 하겠네요. 그 중에서 사실 버터는 굳이 이제 어떤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는 그냥 아까 뭐 올리브유나 따뜻한 소금물이나 뭐 이런 식초 레몬즙과 달리 그냥 고기를 충분히 먹는 걸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면이 있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뭐 고기를 구울 때도 버터를 엄청 많이 둘러서 먹기도 했다 보니까 목적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버터를 언제쯤 넣으세요? 고기 구울 때요. 네. 처음에 팬 달굴 때 버터를 한 조각 썰어서 넣고 일반 버터? 여러 가지 다르게 먹는데 저 앵커 버터를 그냥 가성비 좋게 할 때도 있고 타지 않아요? 조금 타요. 그래서 그럴 때 기버터를 넣기도 하고 저는 버터의 양은 거의 제한이 없이 먹다 보니까 오늘 조금 풍미 있게 먹고 싶다 하면 뭐 앵커를 넣기도 하고 좀 안 태우고 하고 싶어 기버터 쓰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이제 고기 구울 때는 버터가 단백질 성분 때문에 또 가열하면 쉽게 타기 때문에 저는 고기 구울 때는 처음엔 올리브유에다가 이렇게 구웠고 마지막 후반에 약간 풍미 입히는 정도로 마지막에 살짝 이제 버터 넣어서 하는데 사실 이건 뭐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그 서울님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제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홍보인데요. 서울님의 책이 이제 죽이고 다시 태어나라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건강 이야기보다는 또 뭐랄까 그냥 삶에 대한 지혜, 관계에 대한 지혜 또는 마인드셋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 책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서울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존감의 어떤 척도 다르더라고요. 조금 그렇죠. 자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장, 자기가 어떤 바꿔내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는가가 또 기본 자존감의 중요한 척도다. 여기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자존감은 저의 어릴 적을 되돌아보면 뭐 우울증이 있었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이 사람도 기분 좋고 나도 유쾌하게 대할 수 있는지. 근데 그 와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자존감이라는 토픽이었는데 내가 만약에 자존감이 낮은 상태라고 그 전제를 깔면 이 사람이 어떻게 무심코 했던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아무런 의도 없이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내 자존감을 바꾸거나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뭘까라는 주제를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었는데 결국 제가 결론을 내렸던 건 자존감은 첫 번째로 신경 쓰지 않을 때 높아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존감을 뭐 높여야겠다거나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때 맞아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넓은 어깨를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나는 자존감이 그 말 자체가 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야 라고 전제를 깐 상태에서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거, 자존감을 높여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할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거를 해야만 했어요. 어떤 면에서 나았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책에서 써놓은 걸로는 네 가지, 뭐 경제적인 거, 내 외적인 거, 뭐 어떤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게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어제의 나보다 내가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됐는지, 그거는 본인의 삶의 목적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내 스스로 더 나은 사람으로 느끼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열심히 벌면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돈 물론 정말 중요하고 저도 좋아하지만 돈 얘기를 하자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있는지, 이 사람이랑 대화했을 때 내가 막 있지도 않은 얘기를 거짓말을 해서 잘 보이고 싶어서 뭐 저는 뭐 이렇게 이런 데서 살고요, 이런 거 하고 있고요, 뭐 해요 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뭐 된 것 같겠지만 사실 집에 돌아오면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모토를 거짓말 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정직하게 살자, 그거를 잡고 살았었고, 제 기준에선 그게 지금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는 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을 제 기준에서는 높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저는 이제 그런 것에 신경 쓰고 있진 않아요. 그냥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거고, 저를 믿고 봐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더 좋은 거 알려드리고, 이서울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믿을 만한 친구지 라는 이야기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자면, 자존감 문제든 아니면 뭐 관계 문제든 뭐 인생 전체의 문제든, 혹시 보시는 분들이 2026년에 한번 중요하게 보시고 시도해봤으면 하는 거 하나 제안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소금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권의 양질의 서적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 올해 딱 한 권이요. 네. 와, 그것도 작지만 되게 크겠네요. 그럴 수 있죠. 왜요? 저는 제가 지금의 저가 과거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정신적인 성숙함이 될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질 수도 있고 뭐 피부가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던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전혀 아닌 걸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지금 알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 기준에서는 겸님이나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출발점을 만들어준 건 어떤 좋은 영상이 될 수 있고 하겠지만 결국 글자였어요. 글자. 좋은 내용이 담긴, 그리고 진짜 나를 생각해주는 내용이 담긴 양질의 서적이 저를 많이 바꿨던 것 같고, 그거는 죽이고 다시 태어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거 읽으셔도 괜찮지만 저 책보다도 더 좋은 책 많거든요. 저는 제 기준에서 열심히 쓴 거긴 하지만. 그래서 딱 한 권 꼽으라고 한다면 환자혁명을 많이 권장드려요. 진짜요? 네. 그 책이 너무 큰 도움이 됐고,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보면 추천 도서가 많이 있어요. 매번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런 책들을 뭐 많이 읽을 필요도 없고 딱 한 권을 꼭 완독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10페이지만 읽어보자. 그것도 비싼 돈 들여서 사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지만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사시면 10,000원 안팎으로 사거든요. 그렇게 시작해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와, 보실 분들이 진짜 올해는 꼭 책 한 권 정하셔서 읽어보시고, 혹시나 그거를 뭐 빨리 읽어버렸다면 또 우리가 뭐 반기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권 그렇게 또 해보시고. 그렇죠. 책 속에 사실 이미 뭐랄까,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이든 현재 사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되게 중요한 어떤 지혜나 연구나 고민과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랑 좀 비슷한 사람들이고
그런 책을 쓰신 분들은 나름 거기서 자기만의 분야에서 뭔가를 담아놓은 거라서 그런 책을 친구 삼아 두는 것, 선생님 삼아 두는 것 네. 그게 되게 좋다고 느껴져요. 맞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돼요? 네. 영상에서 종종 말씀하시는 게 구독자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면서 얻어가는 지식을 통해서 서울님께서 했던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너무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혹시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나요? 재미없는 얘기인데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호호. 그냥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특정 뭐 먹지 말아야 될 거 그런 거 얘기 드리고 싶은데 포기 안 하면 웬만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매번 포기했었고 매번 저를 싫어했었어요. 저를 많이 혐오했었고 왜 난 이렇게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걸 남 탓하기도 했고 부모님 탓하기도 했고 친구 탓하기도 했는데 결국 그래도 끝까지 제가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 있었던 이유는 놓지 않았었어요. 저는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웬만하면 해결되거든요. 공부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 겸님이 알려주시는 거 이것들 책 몇 권 읽어보시고 하다 보면 지평이 보여요. 그런 것들을 한 번만 맛을 보시면 포기할 이유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되게 공명하면서 저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는데 네. 그래서 작은 성취를 경험해보고 작은 변화를 경험해봐서 그 맛을 보면 좋겠어요. 그 맛을 보다 보면 계속 뭔가 나아지더라고요. 제가 일을 한 지 10년이 되었고 습관 변화는 거의 이제 9년이 만으로 찼으니까. 근데 이 건강이든 뭐든 삶에서 무언가든 관계든 할 때마다 좋아지는데 그럴수록 삶이 너무 재밌어져요. 맞아요. 좋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가요. 네. 그래서 자꾸 다음 궁금해져요. 마치 그 남자분들 군 생활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군 생활은 힘든데 갈수록 어려워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훈련소 때 들었단 말이에요. 훈련소 때 너무 힘든데 야 이게 평생 지금 갈 거란 게 아니잖아요. 일단 군 생활은 2년 정해져 있고 근데 훈련소보다는 또 자대 배치에 받아서 가면 낫고 또 그러다가 2병에서 1병 가면 좀 낫고 그러니까 계속 나아지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되게 힘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건강 분야에서도 우리가 포기만 하면 사실 계속 뭔가 힘들긴 해도 그게 항상 그럴 수는 없다. 나아갈 것이다. 근데 나아갈 때 되게 좋은 것들이 일어나고 재밌어지고 그 맛들을 보게 될 거다. 막 진짜 우주가 자꾸 나한테 그런 선물을 주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님에서 잘 모르지만 예전 영상에 비해서 또 요즘 더 보면 조금씩 뭔가 더 편해지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의 구독자로서 보면서도 아 좋다라고 느꼈고 하지만 또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쵸.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또 그 사이에 어떤 방황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같은 마음으로 되게 서울님한테도 포기하지 말고 쭉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포기 안 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2부에 걸친 인터뷰의 마지막입니다. 영상 지금까지 보고 계셨던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음식을 바꾸는 것이든 내가 체중 감량을 하시는 거거든 아니면 뭐 피부를 좋게 만드는 것이든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했을 땐 되게 먼 일 같고 되게 어려운 어떤 절차가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그거 맞거든요. 해야 할 게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한두 가지를 바꾸고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들을 쭉쭉쭉 그냥 내가 즐거워서 파게 돼요. 내가 이거 바꾸면 좋아질 거 아니까 바로 앞에 지폐가 있는데 그걸 주우면 내가 돈이 많이 생겨. 그러면 앞에 지폐가 눈만 살짝 떠보면 지폐가 완전히 다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해서 저는 먼 길을 돌았었고 많은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아마 겸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신 것 같았어요.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하나 해보고 책도 한 권 그냥 뭐 환자혁명 읽어볼까 해서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주문해 보시고 소금물 한번 마셔볼까 한번 마셔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몸이 생각보다 빠르게 바뀌네 이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좋아하실 것이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의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 올릴 때 여러분들이 또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님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